월급은 올랐다는데 왜 내 지갑은 더 가벼워진 것 같을까요? 분명히 작년보다 돈을 더 버는 것 같은데 왜 생활은 더 팍팍하게만 느껴질까요? 오늘 이 풀리지 않는 인플레이션 미스터리의 실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마트만 가면 한숨이 나와. 우유값 왜 이렇게 올랐어? 요즘 이런 말 정말 많이들 하시죠? 맞아요. 도대체 왜 모든 게 이렇게 비싸게만 느껴지는 걸까요?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. 사실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.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가 똑같이 물가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. 미국에서는 기름값도 집세도 너무 비싸다는 말이 나오고요. 영국에서는 먹는 거, 쓰는 거 안 오른 게 없다고 해요. 특히 튀르키예는 물가 상승률이 무려 72%를 넘으면서 모든 재료 가격이 다 올라서 장사를 못할 지경이라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이 미스터리를 수사해 볼까요? 이 모든 현상 뒤에 숨어있는 핵심 용의자는 바로 돈의 가치입니다. 인플레이션,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이게 뭐냐? 아주 쉽게 말하면요. 그냥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. 이겁니다. 어제 1,000원 주고 사 먹던 과자를 오늘은 1,100원을 줘야 살 수 있는 상황이죠. 식당에서 밥을 먹든 자동차를 사든 모든 것에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. 자, 그런데 이게 극단적으로도 가면 어떻게 될까요? 여기 정말 충격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. 2023년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은 무려 211.4%. 이건 그냥 인플레이션 수준이 아니에요. 초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돈이 그냥 종이 조각이 되어버린 거죠. 그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세요. 1994년에는 100달러를 바꾸면 고작 99페소였는데 2024년 지금은요? 무려 85,000페소입니다. 돈을 많이 주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요? 천만에요. 그만큼 페소 가치가 폭락했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죠. 바로 이 때문에 전 세계는 비교적 안정적인 미국의 달러를 가치의 기준으로 삼는, 즉 기축통화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. 이 미스터리의 핵심, 바로 반전의 순간으로 넘어가 보죠. 왜 월급이 올라도 내 생활은 그대로인지 그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바로 이 질문,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. 아니, 세상에 돈이 그렇게 많아졌다는데 왜 내 주머니는 텅 비어가는 걸까요? 정말 이상하죠? 그 해답은요, 바로 명목임금과 실질임금,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. 자, 명목임금은 쉬워요. 그냥 내 월급 명세서에 찍힌 숫자, 그 자체예요.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실질임금입니다. 이건 뭐냐면 물가를 싹 빼고 나서 내 월급으로 진짜 뭘 얼마나 살 수 있는지, 그러니까 나의 진짜 구매력을 보여주는 거죠. 계산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. 자, 한번 따라와 보세요. 예를 들어서 나 월급 5%나 올랐다 하고 막 신이 났다고 쳐요. 근데 그 해의 물가가 2.3% 올랐네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내 진짜 월급, 그러니까 실질 임금은 5%에서 2.3%를 뺀 고작 2.7%만 오른 셈이 되는 겁니다. 월급 인상분의 거의 절반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거죠. 이걸 처음 계산해본 한 직장인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아니, 10만 원 오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5만 4천 원 오른 거였어요. 이거 좀 속은 기분인데요. 바로 이 감정, 이 허탈함, 이게 바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인플레이션의 진짜 모습입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재밌는 테스트 하나 해볼까요? 여러분이라면 둘 중에 어떤 상황이 더 싫으세요? A는 월급이 7% 깎이는 거고요. B는 월급은 5% 올랐는데 물가가 12%나 오른 상황이에요. 대부분은 당연히 A, 월급 깎이는 게 최악이라고 생각하시죠? 하지만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. 놀라지 마세요. 사실 두 상황 모두 내 진짜 구매력, 즉 실질 임금은 정확히 7% 떨어진 거예요. 똑같다니까요? 근데 왜 우리는 A를 훨씬 더 끔찍하게 느꼈을까요?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뇌가 화폐 착각이라는 걸 하기 때문입니다. 말 그대로 돈에 대한 착각이죠. 우리 뇌는요, 돈의 진짜 가치, 그러니까 구매력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숫자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. 그래서 월급이 깎이는 그 손실은 엄청 크게 느끼는데 월급 인상이라는 이득 뒤에 숨어있는 물가 상승이라는 더 큰 손실은 잘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. 참 신기하죠? 그렇다면 말이죠.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이 인플레이션 게임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? 승자와 패자를 한번 가려보겠습니다. 첫 번째 승자는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
바로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. 채무자라고 하죠. 왜냐?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잖아요. 이게 돈을 빌린 사람한테는 아주 유리하게 작용합니다. 자, 예를 들어 볼게요. 제가 1억 원을 빌렸다고 쳐요. 그런데 매년 물가가 3%씩 꾸준히 올라요. 그러면 10년 뒤에 제가 갚아야 할 그 1억 원은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7,400만 원 정도로 가치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. 시간이 지날수록 빚의 무게가 저절로 가벼워지는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. 그래서 이걸 빚이 녹는다고 표현하기도 해요. 이런 경제의 원리가 우리 실생활이랑 아주 밀접하다는 걸 보여주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.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. 아내가 여보, 지금이야. 고정금리로 대출 팍 받아서 이사 가자 했는데 남편이 반대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아내분이 뭐라고 썼냐면 오늘 아침에 남편 밥 안 줬어요. 라고. 웃기지만 참 현실적이죠? 그리고 어쩌면 이 게임의 최종 승자는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. 바로 정부죠.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토마스 사전트 교수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. 인플레이션은 세금이다. 네? 세금이라고요?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자, 생각해 보세요. 정부가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겠죠? 그런데 세금을 올리는 대신 그냥 돈을 더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? 시중에 돈이 확 풀리면서 돈의 가치는 떨어지겠죠? 그건 결국 우리 모두가 들고 있는 돈의 가치가 저절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. 이게 바로 법을 만들 필요도 없이 걷어가는 보이지 않는 세금, 즉 인플레이션 세금의 정체입니다. 자, 이렇게 거대한 경제 이야기를 쭉 따라와 봤는데요.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, 그리고 인류 전체의 이야기로 거저와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. 사실요, 돈을 찍어내서 위기를 넘기려는 시도는 인류 역사에서 정말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. 스페인이 전쟁을 할 때도 그랬고, 프랑스가 야망을 불태울 때도, 독일이 전쟁 빚을 갚아야 할 때도 그랬죠. 멀리 갈 것도 없이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치를 때도, 그리고 바로 얼마 전 세계가 팬데믹에 대응할 때도 똑같았습니다. 결국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상황도 이 기나긴 역사의 한 페이지인 셈이죠. 결국 이 모든 거대한 경제 현상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 아주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. 고향에 너무 가고 싶은데 솔직히 돈이 없어서 못 가요 하는 아쉬움. 내 인생 가장 큰 목표는 그냥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는 부모의 마음. 그리고 아니, 나는 똑같이 일하는데 왜 사는 건 점점 더 힘들어지죠? 하는 이 답답한 의문. 어떤 분에게 돈은 그런 의미입니다. 또 어떤 분에게는 그래도 돈이 나를 돌봐줬어요.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였으니까요. 라며 고마운 존재이기도 했고요. 이렇게 돈의 가치가 끊임없이 흔들리는 세상. 오늘 우리는 그 이유와 결과를 함께 파헤쳐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당신에게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?